안녕하십니까, 김영원입니다. 몇 가지 수업에 임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첫째, 이 수업은 재미가 없습니다. 원래 제가 제 수업을 하게 되면 3-7제로 갑니다. 필요한 내용은 30%, 그다음에 잡담, 쓸데없는 소리 한 70% 해갖고 시간이 비교적 잘 가는데 좀 뭐 찍는다 그래요. 그래갖고 고상하지 않은 소리 또는 쓸데없는 소리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강사료도 높은 집단에 가서 CPM이 뭐냐 그러고 이걸 한참 설명을 하고 나서 잘렸어요. 품위가 없는 소리 한다 그래갖고 저게 뭐의 약자인지 왜 잘렸는지 알고 싶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여러분은 모르고 저만 아는 거 이거를 전달하고자 쓴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고 또 고충도 많으시고 현업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몸으로 닦고 고뇌하면서 쌓여졌던 생각들을 조금 가다듬는 자리, 워크숍을 했으면 딱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제가 하는 얘기 듣고 혹시나 아니다 또는 생각이 다르다 하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교재를 잠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어가 잔뜩 있습니다. 스케줄링이 됐든 특히 이제 내일부터 하게 될 지연 분석 기법들에는 우리나라 용어가 지금 거의 안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가 한글로 번역된 것이 있기는 하되 전달이 잘 안 되는 수도 있고 또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얘기를 해서 전달이 잘 안 되나 거북한 영어로 해서 전달이 안 되나 효과는 마찬가지일 것 같으니까 그냥 그리 아시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조현대 교수께서 이제 잠깐 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커리큘럼 자체 보셨듯이 소위 어드밴스드 스케줄링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딜레이 애널리시스하고 두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대략 시간 계획은 첫 번째 꼭지가 10시간 그리고 두 번째 꼭지가 14시간 그리고 특히 이 지연 분석 쪽에서는 이미 이제 회사에서 이오티 클레임이다 뭐 해갖고 작업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작업에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상당히 새로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거 쫙 벌려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되게 일방적인 수업,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은 듣거나 졸거나 하면 수율이 얼마죠? 제가 100개를 던지면 몇 개 정도 담아 갖고 가시죠? 네? 일반적으로 한 30%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수업이 끝날 때 얘기고 집에 가다가 특히나 이제 차도 많이 막히고 그러면 그것도 안 남는답니다. 그래서 좀 고생스럽겠지만 과제를 주고
여러분들이 푸는 연습을 좀 많이 시키겠습니다. 점수를 매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교실에서 연습을 하시면 오히려 작은 것 같고 많은 연습을 하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개념이 머릿속에 담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이미 들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편하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전문가라고 합니다. 전문가의 의미 아시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다 잘 아는 것 같고 실제 일하라 그러면 아랫사람 시키고 그런 전문가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SK건설, 포스코건설 좀 여러 군데 다녔고요. 그리고 2000년이란 해가 중국에서 미국식 프로젝트 관리를 도입하는 원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랑 이제 포장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프로젝트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타자기가 없을 때 서울공대 기계과를 졸업했고요. 설계를 한 10여 년 했어요. 10년. 소위 엔지니어링 회사라는 데서 10년 조금 넘게 해서 나는 기계 쪽에 좀 적성이 있나 보다 그래갖고 미제 자격증도 따고 국산 자격증도 땄습니다. 근데 이제 팔자가 이상하게 돼갖고 프로젝트 관리 쪽으로 제가 원하지 않게 회사에서 이제 저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거 하려면 또 증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PMP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제 96년도라는 해가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하나의 그 획을 긋는 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이제 BM복해서 미국 스탠다드를 읽어보신 분은 계실 텐데 우리가 요즘에 보는 그런 형태의 BM복이 나온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심포지움에 가서 회사 모르게 혼자 시험 치고 다행히 따왔습니다. 지금은 이게 다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운전면허증하고 그 전철 공짜표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꼭지인 어드밴스드 스케줄링을 다루겠는데 어드밴스드라는 말 자체가 아마 거부감을 주실 거예요. 그죠? 근데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일단은 미국의 앞장서는 기관 그쪽에서 만든 자료 또는 그런 회사에서 시행하는 방법 그거를 어드밴스드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또는 그 사람들 말로는 이제 어드밴스드라는 말 가끔 쓰긴 합니다만은 베스트 프랙티스 모범 기준 그래서 그걸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 여러분들 중에 이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걱정은 하실 필요 없이 저희가 현업에서 내가 일을 하긴 하는데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소위 어드밴스드 스케줄링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단지 여러 가지 사정상 스케줄링 그러면 그리는 거, 타자 치는 거, 또는 그 작업은 작업인데 초기에는 일을 많이 하고 분석도 해야 되고 경영관리층에 뭔가 알려줘야 되고 하는 신호도 줘야 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바빠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톱다운 어프로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링이라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 관리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저희 해외 프로젝트 많이 하신 분들 잠깐만요. 해외 프로젝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스케줄을 짤라 그러면 저희 PMC라고 하는 회사 또는 발주자가 스케줄은 이렇게 짜세요. 이런 거 보고하세요.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소위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것을 일단 2개를 소개해드립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일부 스케줄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 이제 하고는 싶으나 잘 못하는 그 분석이 뭔가, 분석의 의미가 어떤가 그런 것들을 쭉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스케줄이 올바른 스케줄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이 평가 기준은 일단은 미국의 DCMA라는 데서 14개의 평가 기준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정도로 해서 시간은 많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 분석의 일부이긴 하지만 소위 정량 분석이 어떻게 생긴 건가 이미 매 프로젝트마다 하고 계신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게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틀간은 지연 분석, 소위 공기 현장을 염두에 둔 지연 분석 시간을 이틀 동안 갖겠습니다. 첫 번째, 어드밴스 스케줄링의 소위 스케줄링 또는 PM 시스템 내에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내에서의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관리의 위상이 어떤 것인가를 논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관리, 이것이 발주자 입장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수주자 또는 여기서는 이제 계약자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우리 계약 관리할 때 컨트랙터를 뭐라고 번역했던가요? 컨트랙터. 피딕 한글판을 보면 발주자는 employer고 그다음에 컨트랙터는 시공사, 시공자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그냥 여기서는 시공사, 건설 또는 건설 중에서 시공만 하는 의미를 좀 벗어나고자 계약자 또는 컨트랙터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랙터 입장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거나 발주자 입장에서 관리를 하거나 또는 이것이 IT 프로젝트이거나 또는 건설 프로젝트이거나 망라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 관리 체계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제, BM복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버디 오브 날리지에서 BMBOK 또는 BM복, 뱀복, 빔복 이런 식으로 약칭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국가기관이 발행한 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그냥 개인 단체입니다. BMI라는 게.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단체를 만들자 해서 만든 BMI에서 만든 것인데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는 ANSI, American
내셔널 스탠더드 인스티튜트의 소위 국가 규격인 것처럼 등재가 되어 있고요. 나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ISO에서도 프로젝트 관리 표준은 이게 좋겠다 해서 서로 좀 인정된 그런 표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세스 베이스의 프로젝트 관리 체계가 첫 번째 이 PMBOK이 만들어진 것을 보통 19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1987년도에 PMBOK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96년도면 한 10년 시간이 지나죠. 10년이 지나서 이제 PMBOK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모든 책을 보면 96년 판을 First Edition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만든 건 뭐죠? 그래서 그때는 제목이 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였고, 그다음에 96년도부터는 앞에다 Guide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단체인 프로젝트 경영협회, 프로메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PMA라고 그러기도 하고, 프로젝트 경영협회에서 이걸 한글판으로 만들려고 꽤 애는 썼습니다만은 현재 한글 번역본은 PMI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PMI가 미국에 있는 한국 전문가들을 시켜서 한글로 번역하고, 따라서 소유권도 PMI에 있고 우리나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본이 있으나 한국 표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스2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린스2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인 컨트롤 인바이러먼트에서 만들었다가 소위 2009년에 이제 리비전, 에디션 이런 말 쓰는 대신에 영국 사람들이 리프레시라고 그래갖고 2009년에 이제 만든 프린스2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경부터 자격증도 들여오고 상당히 전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냐면 PMBOK은 건설, 중공업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고 프린스2는 IT 이쪽 사람들이 쓰는 거다, 이렇게들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 출생의 배경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MBOK이 만들어지는 그 배경을 보면 미국의 그 국방 프로젝트들, 나사가 됐든 또는 Department of Defense, 국방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하는 프로젝트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벡텔, 플로어 이런 건설 회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만드는 것이 PMBOK이었고요.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여기다가 IT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터들을 더합니다. 프린스턴은 그 배경이 반대고요. 초기에는 국가에서 발주하는 대형 IT 프로젝트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나중에 일반적으로 어느 프로젝트든 적용할 수 있게 하려고 좀 수정을 한 그런 배경 때문에 건설, 중공업은 이거, IT 하는 사람은 이거,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그걸 통합시킬 필요는 없고요. 그죠 희망사항은 어느 거든지 잘 읽고 잘 해석해서 이 일에 쓰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회사,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에 보면 두 개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우리 회사 프로시저 만드는데 여기서 좋은 거 빼고 여기서 좋은 거 빼고 이렇게 하자. 나쁠 리 없겠죠, 그죠? 나쁠 리 없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어린 백성들이 혼란하지 않게 일을 하려면 하나로 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좀 시차를 갖고 뒤늦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비행복 같은 경우에는 4, 5년마다 계속 조금씩 수정, 뭐 틀린 걸 고칠다는 것이 아니라 보완을 해왔는데 ISO는 상당히 오랜 시간 간격을 두고 있다가 2012년에 가이던스라는 것을 만듭니다. 가이던스 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그래갖고 이것도 프로세스 베이스이긴 하지만 좀 분량이 적습니다. 페이지 수가 적고 그래서 너무 원론적인 것만 얘기를 해서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조금 난해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ISO를 번역해서 KS로 하나 등재를 한 것이 있는데 이 제목이 KSA ISO 21500입니다. 그래서 KS 아시다시피 KS 번호 붙이는 거는 KSA 공업 표준은 A로 시작하는 것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상당히 수년 전부터 ISO를 우리 것으로 만들 때는 번호 체계를 KSA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공업표준인데 ISO 저쪽에서 길게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표준이 뭐냐 하면 ISO 2100을 기반으로 한 KS입니다. 이제 보급에 애를 쓰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잘 전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거냐? 제가 그걸 판단할 입장에 있지도 않고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비행복이 제일 많이 읽히고 있고요. 그 프린스2가 제일 많은 나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아시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그리고 건설 프로젝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플로와 벡텔 이런 식으로 건설에 세계적으로 1등이라고 하는 자부하는 그 회사들은 비행복이고 뭐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은 비행복보다 훨씬 우수하고 자세하다. 팽개치고 있습니다. 읽지도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일하는 분들이 그래도 내가 프로젝트 관리를 하니까 자격증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PMP 자격증들을 땁니다마는 실제로 건설회사들은 비행복이라는 표준을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표준이 나오는 배경을 보건대 결국은 PMC라고 하는 그런 미국계의 글로벌 컨스트럭션 컴퍼니들 그런 사람들의 프로젝트 관리 체계는 비행복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들은 할 수 없이 이거를 표준 삼는 수밖에 없습니다. 표준이라고 하지만 읽어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그거 자체도 두리뭉실합니다. 뭐 여러분이 표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표준 하나 만드는데 이거는 발주자용 또는 컨트랙터용 건설회사, 엔지니어링 또는 뭐 CM, IT 모든 곳에 다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들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관계없이 자료를 하나 배포해드렸듯이 한 줄 쓰면 됩니다. 그죠? 프로젝트는 잘 관리해라. 이렇게 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잘 관리하는 거를 한 200장으로 풀어서 쓴 게 이거 표준이고요. 그리고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프로젝트 관리가 무엇이냐? 이제 대부분의 그 내용들은 PM복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는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 리퀘어먼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동원해서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프로젝트 요구사항이 뭐냐? 프로젝트마다 다르겠죠. 그죠? 공공 프로젝트, 박물관을 짓는다 그랬을 때는 돈이나 공기보다는 역사에 남을 거 하나 짓자. 이런 목적이 있을 거고요.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은 프로젝트 요구사항이 뭐죠? 네? 건설회사 계신 분들 있죠? 프로젝트 요구사항. 여러분 회사는 안 그러시겠지만 이제 제가 다니던 때의 프로젝트 요구사항은 비교적 간단했어요. 그래서 예산 내로, 공기 내로, 품질 다 지키고 해라. 이런 거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그 서너 개 중에 하나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 PM 또는 프로젝트 책임자 이런 사람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책임이 뭐죠? 리퀘어먼트를 조금 더 세분하면 아마 목표가 될 건데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는 책임자다. 그래서 PM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PM복을 만들어 놓고 프로젝트 관리 PM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로젝트 관리에 책임 있는 사람이다 해서 어쩌면 행정 책임자였었어요. 그래서 2004년도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살짝 바꿉니다. PM이란 사람은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그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제 스태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스태프로서 제일 조직을 만들다 보면 PM이 있고 스태프라 그러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프로젝트 퀄리티 매니저 또는 프로젝트 QA 매니저, 보통 이제 QAM이라 그럴 텐데 퀄리티 어슈런스 쪽은 이제 사이드로 빼고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는 밑에다 넣는 경우가 많죠. 프로젝트 컨트롤 매니저. 근데 스태프로 인식을 해야 될 거예요. 프로젝트 컨트롤 매니저.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 엔지니어링도 하고 프로큐먼트하고 컨스트럭션도 한다. 그러면 EM, 프로젝트 프로큐먼트 매니저, 프로젝트 컨스트럭션 매니저 또는 사이트 매니저 해서 이 각 페이스를 책임질 사람한테 이제 분산 책임을 주죠. 그래서 분산을 해놓고 종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도 필요하고 뭔가 각 관리가 제대로 돼 나가는가를 보고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컨트롤 매니저라는 사람의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현장으로 옮겨가면 아마 대개 공모부장이 이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통은 컨트롤 기능의 하나로서 타임이 등장합니다.
스케줄러, 공정관리 기능이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 따지는 게 공무조직의 돈, 원가 관리, 그다음에 공정 관리 이런 식으로 가릅니다. 또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공무조직의 대외공무라는 말 쓰는가요? 대외공무? 그래서 대외공무라고 하면 뭐 계약 관리, 클레임 관리, 그래서 이거는 우리끼리지만 발주자와 대응하는 또는 막 공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소위 뭐 인근 주민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래서 건설에서 이제 대외 공무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타임을 책임지는 것은 공정관리라는 이름으로 컨트롤 기능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건설산업 기본법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서 이제 건설사업 관리라는 것이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 건설사업 기본법을 만들 때 소위 요즘 이제 CM이라고 그러죠. 건설사업 관리라 그래 놓고 그냥 약칭해서 CM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이때 이제 건설사업 관리에 제가 참여는 한 적이 있습니다. 법을 만들 때. 그래서 일단 아주 넓게 잡았어요. 건설공사에 관한 한 기획부터 설계, 시공에다 감리 또는 사후관리,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것을 건설사업관리라고 하자 해서 일단 그 폭은 크게 잡아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는 건설사업관리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저희 업역입니다. 건설사업관리라는 업종이 생겼습니다 하고 아마 2006년도에 처음 만들었을 텐데요. 그때 건설사업관리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부터는 CM이라는 업종이 생겼습니다 하고 선언한 것이 건설사업 기본법이고요. 이제 그동안의 과정은 여러분 아시죠? 감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다르냐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다 합쳐버렸죠. 그래서 감리도 이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보면 계약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 관리, 돈, 그 다음에 공정관리, 사업정보관리,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감독 권한 대행, 소위 CM회사가 발주자를 대신해서 CM이라는 업무를 할 때 거기에 계획 검토하고 공정표의 검토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 또는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관리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스케줄링의 명칭입니다. 또다시 이제 BM복을 보면 프로젝트 관리라는 것이 잘 하는 건 아는데 나눠서 할 거라면 무엇을 관리하게 되는가 해서 관리의 요소라 그럴까? 무엇을 관리하는, 그래서 표준에서는 지식 영역, knowledge area라 그러는데 그 명칭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관리하고자 하는 그 방법,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써 있고, 언뜻 보면 건설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빠져 있죠. 안전, 그다음에
계약 관리 또는 클레임 관리 이 두 개가 빠져 있는데 빠진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비행복을 만들면서 자 이거는 범용이고 건설회사가 쓸 때는 이러이러한 걸 쓰십시오 해갖고 소위 컨스트럭션 익스텐션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듭니다. 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로 팔고 있고요. 컨테들이 다 똑같고 거의 똑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유명한 것들을 보면 뭐 스코프, 타임, 코스트, 퀄리티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는 어떻게 관리하냐 하는 이야기인 동시에 요 네 개의 요소는 프로젝트의 목표이기도 하죠. 그죠? 프로젝트의 목표.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서 늘 쓰는 말이 트리플 컨스트레인트라는 우리말로 이제 삼중 제약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리플 컨스트레인트. 그래서 스코프, 타임, 머니, 스코프 이렇게 이제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품질이 왜 빠졌느냐? 또 스코프라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WBS 만들고 뭐 딜리버러블 만들고 그것만 다 끝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 성능 보장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이렇게 스코프, 타임, 머니로 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문제라면 뭐 품질을 밑에다가 하나 넣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거 뭐 이것저것 다 합쳐서 스코프, 퀄리티, 합쳐서 그러면 퍼포먼스라고 하자. 성능이라고 하자. 성능을 만족시키려면 스코프는 다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가변적입니다. 이쪽은. 그런데 이제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려할 것도 많고 면밀하게 계획을 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있는 대로 쓰자 말이 안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프로젝트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요. 이제 또다시 이제 PM복에 나와 있는 그러면 스코프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이제 관리의 목표, 스코프 달성, 타임 달성, 코스트 달성은 달성해야 될 목표고, 그러면 관리의 목표는 어디까지 무엇이냐? 그래서 관리의 목표는 스코프는 하라는 거 다 하고 더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하는 사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계약서에 있는 거 다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계약서에 없는 거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타임에 대해서는 좀 우리들이 PM복을 읽을 때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소위 PM복에서는 timely completion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돈에 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within approved budget입니다. 그래서 돈은 예산을 넘기지 마라. 그 시간은 넘겨도 된다는 얘기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말로만 보면 넘겨도 되는 것처럼 돼 있죠.
어떤 경우가 그렇죠? 어떤 경우가 그렇죠? 간혹 현장에서 닥치고 있는 것들 중에 보면 이제 계약 공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못 지킬 것 같다. 그러면 돈을 들여서 소위 말하는 돌관 작업을 하자. 엑셀러레이션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엑셀러레이션 비용이 200만 불이 들어간다. 엑셀러레이션 안 하고 갈 때까지 가면 LD를 50만 불을 문다. 어떻게 할 거냐? 선택의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럴 때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의 이론이라 그럴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대응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프로젝트 리콰이어먼트가 뭐였는가? 그래서 우리는 신규 시장에 진출하는 것 또는 우리 회사의 인지도를 알리는 것 또는 어떻게든지 고객한테 낙인 찍히지 말아야 되는 것이 프로젝트 목표였다면 당연히 이 돈 들이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시시 프로젝트 목표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timely completion이라고 정합니다. 뭐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프로젝트 목표로 보면 아마도 스코프가 제일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할 거고 어떤 회사에서는 저게 제일 중요할 거고 그래서 근데 관리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선순위는 따질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한때는 이 네 개는 주 관리 요소다. 그리고 나머지 네 개, 그 당시에는 이게 스테이크홀더라는 게 없었습니다만은 나머지 네 개는 목표를 이 네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인 관리 수단이다.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옛날엔. 근데 지금은 하여튼 뭐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목표만 놓고 보면 네 개인데 목표가 됐든 관리 목표가 됐든 간에 타임이 코스트 위에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석자 명단을 좀 보니까 이제 원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자존심 상하죠, 그죠? 모든 프로젝트 목표는 돈 벌기 위한 건데 왜 코스트가 일정 밑에 있느냐? 근데 이게 밑에 있는 걸까요? 하다가 보니까 그냥 저게 위에 그 코스트가 밑에 있는 건가요? 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책을 쓰신다면 인테그레이션이야 제일 중요하니까 뺀다고 치고 순서를 어떻게 잡으시겠어요? 자, scope, time, cost, quality. 서양식 또는 서양 플러스 일본식 사고방식에 의하면 품질이 뭐죠? 품질? 어느 현장에 가면 아주 좋은 구호가 있죠. Safety first. 맞습니까? 건설 현장 가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썼죠?
예? 그래서 품질을 희생을 하라는 얘기는 못 하겠고, 예? 품질을 최고로 하라 그러면 돈이 올라갈 거고, 그래서 어떤 절충선에서 이런 그 콩글리시 구호를 써붙인 현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품질은 뭐 무조건 그대로 해야 되는 거. 메소드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공차가 있고 시험 강도에 허용 강도가 있으면 무조건 지키는 거. 예? 우리 저 횡단보도 빨간불 켜지면 서고 파란불 켜지면 건너가고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일단 품질은 여기다 안 써놔도 다 지킨다고 가정을 합시다. 제 생각 어디에도 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면 미국 사람들의 생각, 유럽 사람들은 모르겠고요.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타임 매니지먼트가 코스트 매니지먼트에 우선합니다. 제 생각을 조금 더 정당화시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코스트의 정의가 뭐냐면 이 앞에다 이제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하나 붙이세요. 그러면 프로젝트 코스트는 프로젝트 일의 가치인데 뭐 가치가 크겠죠, 그죠? 가치가 큰데 가치인데 이게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게 프로젝트 코스트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코스트를 관리하는 방법은 액티비티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은 액티비티를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 첫 번째 이유. 또 하나 타임이 코스트에 앞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코스트 퍼포먼스라고 그럴까요? 실적 코스트 퍼포먼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시간보다 꽤나 늦게 정보가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자체가 선제적인 관리 또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것이라면 좀 더 프로젝트의 미래, 프로젝트의 현황, 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한 정보를 빨리 알아서 선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리의 맥일 거다. 그래서 타임 매니지먼트가 코스트 매니지먼트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공정관리 수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부터 공정관리하는 사람들은 원가 담당하는 공무를 우습게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earned value management에서 또 한번 예를 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도 제가 상당히 오랜 동안 미국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느낀 것은 저 사람들 머릿속에는 타임 매니지먼트가 코스트 매니지먼트보다 앞에 있고 조금 더 뻥튀겨서 얘기하면 훨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 매니지먼트는 어찌 보면 코스트 어카운팅, 집계를 하는 작업이고 혹시 우리 회사에서 코스트 컨트롤 기능하고 예산 견적이라 그러나요?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하는 기능하고 갈라져 있다면 이게 회사 기능의 조직으로 갈라져 있든 간에 일하는 사람으로 갈라져 있다면 실질적으로 코스트 관리 잘하려면 에스티메이션 쪽에 엄청 투자를 하십시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슷하게 합니다만은 최소한도 1억 불이
1억 불이 넘는 프로젝트들을 서양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매월 또는 최소한 2달에 한 번씩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데 이 프로젝트 다 끝날 때쯤에는 얼마가 될 건가? 런드벨린 용어로는 EAC 또는 어떤 회사 용어로는 Indicated Total Cost 해갖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이 에스티메이션 작업을 최소한 2달에 한 번씩 해요. 상당히 품이 많이 들겠죠, 그죠? 전체 남은 일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을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2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원가 관리, 코스트 컨트롤의 효과를 보려면 에스티메이션에 집중을 하십시오. 또 관리 행위에서는 타임 매니지먼트 쪽에 더 신경을 쓰십시오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저 시계로 10시 반 조금 넘어갔고요. 10분간 쉬었다 할 거고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50분 수업에 10분 휴식할 거예요. 저 시계로 4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